처음에 당신은 그냥 호기심에 이 영상을 클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우연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코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죠.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일이 자꾸 늦어지거나 갑자기 어디서 책 한 권이 나타나거나 적절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 모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쓰여 있던 것이죠. 토트는 우연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숨겨진 패턴에 따라 진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그 패턴이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당신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매일 그것들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신호는 이미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어디에나 있지만 영혼이 단련된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날 아침 눈을 떠도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왠지 공기 중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출근길의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벽에 쓰인 글자를 보거나 들리는 소리, 떠오르는 기억 등 당신 마음속 깊은 부분을 건드는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순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알게 됩니다. 칼 중은 평생 이런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건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우연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이를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사건과 내부 마음 상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너무 깊은 의미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융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토트는 이미 다른 말로 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케트마라고 불렀는데 이는 자에서 나온 진동이 물질에 공명하는 신성한 조화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진동이 조화로울 때 세상이 반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공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모두 진동하고 모든 것은 주파수를 타고 움직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내뿜는 에너지가 주변 세상의 길을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미묘한 감각을 무시하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교육받았지만 실제 삶은 단순한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은 의미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현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의 모든 선택과 우회, 심지어 실수처럼 보였던 길들이 사실은 특정한 활성화 지점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케트만은 바로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지능을 뜻합니다. 당신이 닫혀있고 산만하며 조화롭지 못하면 이런 신호들이 단순한 잡음처럼 느껴지겠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상징적인 언어로 동시성으로 당신에게 답합니다. 그때서야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항상 있었지만 몰랐던 더 깊은 현실에 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시성은 우주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거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반영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감정적이며 친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 깊은 질문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호를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 상징적 장안에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문구, 상징, 만남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증거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부름이 됩니다. 이 숨겨진 언어는 단순히 패턴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잊고 온 무언가, 이곳에 오기 위해 해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일상의 소음, 세상의 요구,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억입니다. 지금 이 기억은 답이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로 당신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혼이 물질 세계와 만날 때 한때 단단하고 예측 가능했던 현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것에 의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호로만 보였던 것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과 물리학자 볼프강 폴리가 뜻밖의 대화를 통해 발견한 사실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물리학자라는 다른 분야 사람이었지만 일부 사건들은 선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꿈이 현실에 나타나거나 외부 사건과 일치하는 생각, 억눌린 감정이 갑자기 드러나는 현상들은 우연이나 통계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영혼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정확히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년 전 토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의 틀이다. 이 말은 지성 너머에서 이해될 때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사이 경계를 허무는 깨달음을 줍니다. 물질은 의식과 별개가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만들어낸 반영이자 해석, 그리고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포위와 융기 관찰한 것은 집단 무의식과 물질 세계가 동시성으로 맞닿아 마음과 물질을 나눌 수 없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상으로만 보였던 꿈이 상징, 사물, 특정 상황으로 현실에 드러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경험자에게 깊은 감동과 의미를 주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현실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단순히 사건들이 벌어지는 고정된 무대라고 보지 않게 되죠. 모든 색깔, 소리, 존재, 사건이 내면과 연결된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민감할수록 그 반응도 더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듣기는 평범한 귀로는 어렵습니다. 5가지 감각을 넘어서서 영혼의 눈으로 들어야만 가능하죠. 그것은 마음속 시끄러운 잡음을 잠재울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걸 설명하려고 머릿속에서 계속 논쟁하고 생각을 반복하며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두려움으로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해석하지 못해 무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걸 논리적으로만 파악하는 데 익숙해서 상징적인 언어의 섬세함을 놓치곤 하죠. 하지만 이 언어는 반복되는 숫자, 계속 보이는 이미지, 여러 사람에게서 들리는 같은 말,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물건 등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영혼이 보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 소통을 알아차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밖에서 온 게 거울이 되고 보이지 않던 게 형태를 가지며 무작위 같던 일이 당신 영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능적인 설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은 늘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마음은 계속 달리면서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하며 비교하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 빠른 속도가 진짜 중요한 것에 다가가는 걸 막습니다. 바로 그 침묵,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토트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필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동의 대가이자 상징적인 의식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상징이 말하려면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 에고의 소음, 반복되는 생각,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우주가 보내는 많은 신호를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거나 신비한 걸 강요할 필요 없어요.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보게 되는 거죠. 늘 다니던 길이 전에 없던 디테일을 드러내고 평소 대화 속에서 당신 마음을 건드는 문장이 튀어나오며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나 자동차 번호판 숫자, 몸의 작은 느낌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당신이 억지로 해석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신의 소란을 벗어나 미세한 감각의 공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곳이 바로 진짜 주파수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마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뒤의 소리를 듣는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신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당신의 길잡이가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에서 멈춰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점점 느끼게 됩니다.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토스가 가르친 무음의 주파수, 즉 신경질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현재와 연결된 사람의 고요한 집중, 이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 맑아져서 원래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모든 게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명함은 누구에게나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동 필드가 실제로 변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치 라디오 방송이 신호를 보내지만 맞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냥 잡음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신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정이 노력이나 강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깊게 존재하는 순간, 의식적으로 숨 쉬는 시간, 진짜 자기 성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은 수신을 시작하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기억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을 뿐 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당신 내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외부 현실도 스스로 재구성됩니다.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자꾸 거의 느껴지지 않는 조정들로 말이죠. 하지만 그 조정들이 모여 모든 걸 바꿉니다. 평범한 날 눈을 떠도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갑자기 기회가 찾아오고 대화는 편안해지며 길을 걸을 때 세상이 당신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동하는 것에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꿉니다. 당신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불안을 진동시키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불안감을 뿜고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움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깊은 진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빈곤감, 죄책감, 자기 비난을 계속 진동시키는 한
아무리 긍정 확언을 반복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협화음의 진동은 혼란을 일으키고 진실의 진동은 길을 보여준다. 이것은 벌이나 판단이 아니라 진동에 대한 반응이다. 이 원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 사원의 입문자들은 몸과 마음뿐 아니라 진동 필드를 훈련했습니다. 현실은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행동할 때 지니는 내면 상태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쓸수록 일이 더 멀어지지만 그냥 존재할 때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이 조화는 논리가 아니라 일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통제하거나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진짜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질 때 현실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죠. 교통은 원활해지고 적절한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결정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 이유는 밖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이 그에 맞춰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명을 밖에서 찾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를 누군가 탓하거나 정당화를 하거나 방해 요소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장 필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짜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기회를 움직이며 사건을 늦추거나 빠르게 만들고 또 신호를 점점 더 자주 보여줍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을 감탄시키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만약 장애나 혼란, 방해 같은 신호가 보인다면 밖이 아니라 안을 살펴보세요. 당신 내면에서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조용한 순간에 어떤 생각을 계속 키우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무의식 속에 쓸어 넣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진동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길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눈에 확 띄는 신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짓, 멈춤, 시선, 몸으로 느끼는 예스, 가슴에서 울리는 노 같은 아주 미세한 표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현실은 살짝 굽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당신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진동에 따라 인도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할 때, 그리고 길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길은 항상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상징은 단어처럼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징은 느끼게 하죠. 논리의 장벽을 넘어 마음 깊은 곳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칼 융의 연구 중 하나를 예로 들면 한 여성이 꿈속에서 금빛 스카라베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곤충은 그녀의 꿈에 집요하게 등장했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정신분석과 감정 저항 속에 갇혀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내면을 합리화하려 했죠. 그 순간 현실이 개입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융은 일어나 창가로가 실제 금빛 스카라베를 발견했습니다. 녹색과 금빛이 어우러진 그 계절에 흔치 않은 곤충이었죠. 융은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스카라베가 있습니다. 꿈의 상징이 무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에 나타난 순간 그녀 안의 저항이 열림으로 바뀌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실은 이 스카라베가 단순한 우연이나 시적인 상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집트 전통에서 스카라베는 의식이 다시 태어나는 가장 깊은 상징이었습니다. 토티 진동 언어는 이 신성한 스카라베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이를 이해의 빛을 통해 영혼이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스카라베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날 때 현실을 재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활성화하려는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진정한 상징이 당신 삶에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외우라고 온 게 아니라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상징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잇는 다리이며 당신 안에 특정한 무언가를 깨우는 진동 코드입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방향이며 접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과 맞춰서 진동할 때 당신의 장이 그것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이미지가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고 어떤 숫자가 계속 반복되며 어떤 동물이 여러 번 길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다른 모든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 인생의 장식이 아니라 진동의 표시입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 인생책에서 당신이 자세히 보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주에 깊게 바라볼 때 그 상징이 나타날 때마다 특정한 감정 상태가 따라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면의 방가쇠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막 나타날 준비가 된 메시지인 셈입니다. 영혼은 지도를 가지고 있고 삶은 그 지도 속 활성화 지점들을 보여줍니다. 이 신호들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항상 예쁘게 포장된 선물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균열이나 리듬이 끊기고 강제로 멈추게 하며 당신이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차질, 취소, 지연,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깊은 곳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장 필드, 이 자신의 지능을 드러내는 때임을 알게 됩니다. 토트는 이것을 넥티, 즉 진동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힘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연속된 흐름을 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치 통제력을 잃고 땅이 미끄러지는 느낌,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여기서 되고 싶어 했던 모습, 즉 당신의 진짜 모습과 공명하는 버전을 받쳐주던 구조입니다. 이때 표시의 반복 빈도가 높아지고 현실이 늘어나고 압축되는 듯 보이며 시간도 이상하게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 있다면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나 혼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숨겨진 정렬, 즉 깊은 재배열의 시작입니다. 장이 당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로 모든 것을 배치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항하고 불평하며 예전 길로 돌아가려 애쓰죠. 그러나 부름은 이미 시작됐고 오래된 시간선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뒤로 가려 할수록 모든 게 더 무겁고 어려워지고 느려집니다. 흐름은 이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환점, 좌절의 순간에야 불편함이 숨은 목적의 패턴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한때 실수 같았던 일이 메시지로 들리고 잃어버린 것 같던 것이 더 진실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걸 알게 되죠. 지연은 만남이 일어날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절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다시 찾도록 이끌며 강제로 끝난 주기는 오랫동안 영혼이 원했던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기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생기기 전
성격이 만들어지기 전, 두려움이 생기기 전 당신 본질은 이미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과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진동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대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는 벽에 쓰여 있지도 비밀책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맥동합니다. 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몸이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성취할 것을 알고 있다. 즉,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며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내부 지도가 논리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아서 설명할 수 없는 매력, 깊은 흥미, 강한 혐오,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닌 상징들,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자극하는 장소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부르던 주제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은 활성화 지점이자 진동의 신호로서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지점들은 강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명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신호들은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은 기억을 시작하고 더 가볍게 움직이며 마침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 당신의 길과 맞춰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진실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요. 활성화 지점들이 빛나기 시작하면 현실은 상징적이 됩니다. 은유가 아니라 진짜 상징입니다. 특정 이미지, 문구, 숫자, 상황, 감각들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것들은 반복되는 패턴이고 메시지이며 당신이 깨어있으면 몸이 먼저 느끼고 마음은 나중에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약해진 느낌이 들 때, 어머니가 떠오를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파란 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시계나 자동차 번호판, 화면에서 반복되는 숫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노래 가사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진동으로 소통하는 신호입니다. 토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표시를 이해하는 자는 신들과 함께 걷는다. 옛사람들은 진짜 입문자는 단순히 지식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탁처럼 우주를 읽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은 움직이는 대본과 같아서 당신은 이를 잘 느끼고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소음과 장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소음은 불안하고 성급하며 즉각적인 답을 원합니다. 반면 상징의 언어는 섬세하고 반복적이며 강요하지 않고 제한할 뿐입니다. 표시를 억지로 찾으려 하면 단지 상상하는 것일 뿐 실제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존재하면서 관찰하면 표시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이미지가 소름 돋게 하고 단어가 가슴을 울리고 숫자가 심장을 뛰게 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장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길일 수도 있고 방향 전환일 수도 있고 확인이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진동을 느끼고 존중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강요 없이 진실한 느낌으로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가장 깊은 신호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살며시 건드리고 깨우며 마음이 아닌 영혼에서 오는 기억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을 깨달을수록 우주는 더 분명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더 많은 동시성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본질과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그동안 항상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을. 벤치 위에 놓인 잊힌 책은
사실 당신을 기다렸고, 늦어진 버스는 좌절이 아니라 재배치였으며, 뜻밖의 만남은 2시간대가 만나 필수적인 일이 일어난 정확한 순간이었습니다. 토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깨어날 때 세상은 길을 속삭인다. 모든 것이 기억할 준비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상징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반복은 강해지며, 맞는 사람들은 나타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현실이 당신이 유지하는 새로운 주파수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일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각과 갈림길, 멈춤과 이상한 느낌은 미묘한 설계의 일부였고, 이제 그 설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이 듣는 법을 배워서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언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지도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의 장은 진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이상하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도 당신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깨어남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좀 더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특별한 링크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감사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깨어남을 퍼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파수에 머무를 수 있도록 특별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그곳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